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5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순서로는 저희가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잉글우드랩이 어제 20%대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당시에 9,500원대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만 원대를 훌쩍 넘었고요. 11,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조금 더 보유해볼까요? 요즘 한국산 선크림이 또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았을 때에도 시세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는 모습을 좀 어느 정도 겪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저점대를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장 포인트로 뒀던 게 뭐냐면 미국 내에 공장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공장의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화장품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OEM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조금 상향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잉그루드랩이 수익권에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상향해 주셨습니다. 잉그루드랩 12,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해 주셨으니까요. 달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섹터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TSMC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로 주문이 밀려들면서 순이익이 무려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번 TSMC의 실적이 관세 우려로 인한 사재기 효과였기 때문에 이게 좀 연속성 있게 나와줄 수 있을까에는 좀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TSMC는 여전히 강력한 수요가 이어진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이번 TSMC의 실적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우선 반도체는 지금 상반기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보고 싶으면 이제 하반기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TSMC의 이런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지금 AI 칩 수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요에 의해서 판단을 했을 땐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에는 결국엔 이 관세 정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지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들이 보면은 대부분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불확실성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뭔가 반도체에 이제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으나 그래도 향후 이제 하반기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반도체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노이즈로 인한 하락이 있을 때 이제 쌀 때 사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렇게 계속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조정이면 우리가 조금 쉽게 손이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를 보신다면 내가 그냥 뭐 계좌는 자주 안 보고 그냥 나는 하반기를 보고 좀 반도체를 매수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한두 개 종목을 정해놓고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아니면 나는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을 때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좀 빠르게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전하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반기 이후부터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의 수급은 이렇게 AI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 예비 후보들의 또 공약이 AI 투자로 향하면서 지금 수급이 더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도 포바이포라는 종목이 또 급등하면서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들이 또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순환매 장세 안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주가가 올라오면서
5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추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퓨리오사 AI라는 게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팹리스 쪽에는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테마성으로만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을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죠. 근데 지금 이 퓨리오사 AI라는 것은 특정 몇몇 종목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그 종목들만 움직이는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첨부가 되면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조기 대선이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달밖에 남지가 않은 거거든요. 한 달 반 정도밖에. 과거의 대선에 비해서는 우리가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엮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자금이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x4처럼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이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쪽이 꽤나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웹툰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올라오지 않은 쪽에서 우리가 정책 테마를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리오사 AI는 어쨌든 팹리스인데 시장의 반응을 본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으로 아직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좀 더 갈 여력은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다른 정책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AI 관련 종목들 단기간에 좀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속주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틀 전에 정책 넥스트는 어디일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원전 답변을 들어봤는데 오늘 또 원전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도 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윤혜림 대표님, 앞으로 좀 굵직한 이런 정책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게 섹터 중 하나가 지금 또 원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공략 가능한 원전주가 있다면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원전주는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참 이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좀 섹터이긴 한데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이후에 이런 조기 대선 국면의 진입에 따르면서 이제 원전 산업이 불확실성이 이제 좀 실시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권에서도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정권에서도 이런 원전의 수명 연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이제 동시로 좀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저가 매수세도 조금 유입이 되기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 6월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 수혜주 중에서도 우리가 실적이나 사업성이 뒷받침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원전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1차 매수를 했다. 그런데 또다시 뭔가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손절을 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형 원전도 그렇고 SMR 부분도 그렇고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터빈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를 보시면 뭔가 이런 이슈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가 어려운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일 경우에는 이슈에 의해서 다시 하락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를 기회를 삼고 매수해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재규 본부장님한테 짧게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넥스트를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AI에서 또 원전, 그 다음은 어딜까 싶긴 한데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는 넥스트 수혜 섹터 어디로 보시는지 그냥 짧게 한번. 네.
말씀 주실게요. 며칠 전에 엊그제 우리 시장에 이제 원격 의료 쪽에 자금이 한번 들어왔거든요. 네. 당시에 인성 정보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시세의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전 이제 원격 진료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격 진료, 의료 AI 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 의료 AI 쪽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합니다.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급등 마감했는데요. 현재 시중에 있는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다 주사 제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먹는 비만 치료제가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시장의 판도를 다 뒤집어 놓을 만큼 중요한 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일부 종목들 지금 윗꼬리가 달렸고 D&D 파마텍 정도만이 지금 급등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세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비만 치료제는 어디일까요? 일단 저도 새벽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쨌든 일라이릴리가 많이 올라왔는데 네. 반대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나올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일단 넥스트레이드부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뭐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고는 하지만 펩트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주가가 윗꼬리에 좀 달아주고 있는 부분들,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비만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우상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쨌든 큰 이벤트가 하나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D&D 파마텍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구용으로 만들거나 어쨌든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렇게 이제 제형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술력, 바이오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지만 물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우상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 어느 정도 눌린다라고 한다면 D&D 파마텍처럼 이벤트가 이슈가 한두 개 정도 더 남아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슈가 조금 더 남아있는 D&D 파마텍으로 옥석을 가려주셨고요. 일단 새로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수익이 나고 있으시다면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고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최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아까 의료 AI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의료 AI와 바이오텍 중에 좀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디가 조금 더 유망할까요? 지금 일단 대세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 주자들의 대부분 우리 큰 틀이 AI라서 맞아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료 AI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주식이 온코크로스죠. 그런데 대장이 지금 시세가 굉장히 강한 만큼 여기서 시세가 끝이 아니라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대장을 고가에서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뭐 후속주로 뭐 신테가바이오, 류닛, 뷰노 등을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대장주 온코크로스의 시세가 여전히 강한 만큼 의료 AI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원격 진료 관련주 내에서 인성 정보에 주목해보자라고 특징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조선해운 그리고 방산 섹터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에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난 10월부터 이제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이 제재가 강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현재 조선과 해운주들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지금 세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구간을 좀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그간 조선주들은 음봉이었을 때가 기회였거든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좋은 내용들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었던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비만약이었죠. 비만도 제가 비슷한 의견을 드렸는데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날은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느 날은 또 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고 있다라면 조금 밀렸을 때 한 번 더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해운주들이 많은 변동성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 중에서 가장 포인트는 요 해운주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의외로 3월 달부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BDI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요 페노션과 관련되어 있는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선사별로 이제 주종목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가지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일단 HMM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형 해운사들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도 전 시세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테마성을 어느 정도 갖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한때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유증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투심이 더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상방이 더 열려 있는지 참 궁금한데 앞서 저희 영민한 투자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인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또 후속 기업으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방산주가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실게요. 네, 뭐 방산 계속 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을 매수하세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니 저는 차선책으로 이제 방산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뭐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둘 중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본다면 LIG 넥스원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정을 겪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5월에 MSCI 지수 이제 변경을 앞두고 LIG 넥스원이 편입 이슈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는 뭐 부진할 수 있지만 연간 실적은 여전히 좋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노이즈가 돼서 뭐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국민연금도 계속해서 LIG 넥스원의 지분율을 늘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좀 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 어느 정도 조정을 겪은 후에 다시 상승을 했고 결국 이제 다시 상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올해 자체의 주도주임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산주가 없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이 조금 더 부담이 되신다면 후속주들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주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후속주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K뷰티 종목들이 지난해 이맘때에도 또 계절적 성수기다 이래서 실적 모멘텀이 주목받으면서 대시세를 냈습니다. 올해도 그런 시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윤혜림 대표님. 이제 4월 28일을 시작으로 LG 생활건강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 시작으로 이제 속속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미리 사보는 전략 유효한지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그 극한 직업의 짤이 돌면서 네. 화장품이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이런 좀 유행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계속해서 화장품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던 점이 과연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올 수 있을까?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겪다가 이러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선별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다가 결국엔 다 같이 조금 조정을 맞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무풍지대인 것들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엔 이 중국의 다시 한번 제도액이 다시 한번 화장품주들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 이제 반란 이슈로 우여곡절이 있었었던 실리콘투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인그루드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2주 전에 얘기를 해줘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여성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제닉의 바이오던스의 마스크팩을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해외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자주 사용하고 많이 좀 팔리는 이런 화장품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매수할 수 있다. 다만 뭔가 K뷰티도 변동성이 조금 잦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의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 다만 약간의 변동성에는 좀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징주로 잉글우드랩, 제닉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콘텐츠 쪽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가 장 마감 이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일부 웹툰주들과 콘텐츠주들로 수급이 또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최근에 콘텐츠 쪽이 또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폭삭 속았수다가 또 한번 히트를 쳤고 또 웹툰은 정책 모멘텀까지 네. 더해지면서 또 수급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시세가 연속성 있을까요? 일단 뭐 정책 테마가 가장 먼저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앞서서도 필요사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책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웹툰이라든지 우리나라 K 컨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정부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런 공약 속에서 그런 컨텐츠를 키우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군들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한한령 해제, 뭐 우리나라 가수가 8년 만에 공연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이야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SBS 같은 경우도 사실 넷플릭스와 계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SBS 같은 경우는 방송사의 멀티플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콘텐츠 업체라고 한다면 멀티플을 좀 더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몇몇 기업들 외에도 이런 SBS 같은 기업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탑픽주가 보니까 콘텐츠 쪽에서 우리 준비해 오셨어요. 먼저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부터 한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잉그루드랩의 수익을 좀 이을 수 있을 만한 콘텐츠주 어디를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오늘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인성 정보를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의료 AI 쪽에서는 온코크로스, 그리고 비만 쪽에서는 D&D 파마텍,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에서는 인성 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튜디오 미러로 좀 빠르게 바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공략하시기엔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니메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넷플릭스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월 중순까지는 정책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컨텐츠 쪽에 대한 육성 소식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스튜디오 미르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래 꼬리가 좀 더 달려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가격에서도 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아래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4,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주 안에서 오늘 좀 다소 쉬어가고 있는 스튜디오 미르를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4,200원, 손절가 3,100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중국이 열리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뭐 사재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미 이제 중국인들도 화장품을 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여러 가지 기업들을 쓰고 있어서 뭐 화장품 부문도 당연히 이제 플러스 알파의 중국 매출도 기대가 되지만 네.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저는 엔터 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엔터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디어유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앨범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 결국 엔터주가 수혜를 보겠지만 이제 이 디어유가 버블이라는 이 1대1 소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 팬들을 제외하고도 돈을 어느 정도 벌었을 기업이 과연 한 570만 명의 잠재 고객을 갖고 있는 이 중국 팬들이 유입이 됐을 때 좀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회를 보고 있어서 디어유는 뭐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하고 뭐 충분히 올해 내내 좋은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좀 지금 42,750원, 800원 선인데 42,000원 아래에서부터 하시는 것을 조금 권고를 드리고 목표 주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ME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최근 엔터주도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엔터주의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기업이자 디어유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48,000원, 하지만 매수가는 한 42,000원 아래 부근에서 잡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탑픽주는 디어유와 스튜디오 미르였습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